택시기사님이 막 문을 열고 집에서 밥이나 해 막 이제 이런 얘기 막 하시면서 욕을 하시고,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확 났습니다. 부부가 들어오시는데 표정이 어둡지 않았어요. 일단 2023년도 결코 만만한 시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2020년 한 해는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특히나 이 부동산을 담고 매수하셨던 분들이 좀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한 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2023년 올 한 해도 마음이 굉장히 지금 위축돼 있고, 또 후회와 그런 실망, 그리고 자기를 자책하는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좀 어렵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투자, 좋은 투자자, 잘하는 투자자라고 하면은요, 돈을 잘 많이 불리는 투자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투자자는요, 이 투자자의 마인드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사실 돈을 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2013년도에 저점에서 뭔가 사셨던 분들, 그리고 상승기 초반에 뭔가를 결정하셔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그게 좋은 것이든 조금 아쉬운 자리에 있든 간에 모두 어느 정도의 수익은 만들어냈습니다. 그분들이 다 좋은 투자자일까요? 투자라는 것은 상황 따라서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좋은 성과를 낼 때가 아닌 실패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실패에 대처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투자자의 자질을 가르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했을 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리고 부득이한 어떤 여건으로 인해서, 외부적인 변수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치를 얻지 못했을 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투자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좀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막 대학교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마침 그때 한참 운전 연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면허증을 따시고, 면허를 따고 이제 아버님과 함께 계속 이제 운전을 다니면서 조금씩 이제 운전을 익혀가시는 과정에 있었는데, 하필 그때 마침 아버님께서 해외에 좀 일이 있어 나가 계셨어요. 얼마 기간 동안. 그래서 어머님이 그때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나 봐요. 아버지가 아닌 저에게 우리 함께 그 외할머니 댁에 가지 않을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는 혼자서 스스로 운전해서 가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길을 잘 모르니까 네가 좀 길 안내를 해주렴. 제가 이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줬으면 하시고 저와 함께 가자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혼자 가시는 것보다는 딸이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셨겠죠. 저도 어머니의 제안이 재밌어 보였어요. 뭔가 함께 아버지 없이 그 길을 가는 것도 신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무모한 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어머니와 함께 긴 여정에 나섭니다. 저희 집은 서울의 좀 동쪽에 있었는데 할머니 댁은 서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횡단하는 대모험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머니께서 운전을 아직 잘 못하시는 데다가 이 뭐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신호등 체계라든가 이런 거를 잘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운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고, 저는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이 길 안내를 할 수는 있어도 이게 좌회전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어머니께 알려드릴 수는 없는, 도로 운전에 맞는 최적화된 어떤 내비게이션이 아니었던 거죠. 길만 아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무모한 두 사람이 얼마나 힘든 길을 갔겠습니까? 일단 뭐 가다 보니까 좌회전이 안 되는 길을 막 가가지고 갑자기 큰 사고가 날 뻔하고, 택시기사님이 막 문을 열고 집에서 밥이나 해 막 이제 이런 얘기 막 하시면서 욕을 하시고, 그리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막 이제 막 유턴을 하고 이러면서 또 탄천 난간을 또 들이받고 차가 뭐 찌그러지는 불상사가 또 발생을 하고, 또 어머니와 함께 길을 뭐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거의 할머니 집에 당도해 가는 와중에 좁은 골목길에서 또 차를 잘 이렇게 못 가다 보니까 문짝이 다 찌그러지고 우그러지는 그러한 참사까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 그 사이에도 자잘한 일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겨우 할머니 집 앞에 차를 대고 내리는데요, 저도 모르게 약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도 아직 어린 마음에 뭐 큰 사고라도 날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리고 막 욕도 먹었죠. 막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긴 여정을 끝내고 난 그 시점에서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확 났습니다. 중간중간 막 어머니께 엄마 이쪽으로 가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안내하면서 저도 계속 자불안석이었다 보니 이제 놀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 집으로. 할머니 댁에 가서 엄마를 딱 보니까 갑자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엄마 이제 면허 땄는데 이번 이 경험이 너무 좀 놀랍고 가슴 떨리는 경험이 되어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다시 운전대를 안 잡고 싶으면 어떡하지? 엄마가 운전하는 걸 겁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 우리 집까지 다시 꼭 가야 돼. 이 차 몰고 오늘 가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용기 내서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게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희 어머니 사실 저보다 더 용감하시고 더 대범하신 분이시거든요.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난 운전해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와 함께 단촐하게 짧은 다과를 또 마치고 다시 도전을 시작합니다. 이번엔 이제 서울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먼 길을 떠나게 되죠. 잘 갔을까요? 잘 가지 못했어요. 다시 가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적절한 어떤 그 시점에 램프를 타기 위해서 차선 변경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시다 보니까 계속 직진 하시다가 결국은 저기 분당에 끝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돌아오는 길에는 큰 사고는 없었어요. 저는 그 경험이 아주 깊게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때 그 무모한 도전은 참 약간 우습고 재미있는 추억이 되어 있지만, 그때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아니야, 나 너무 놀랬고 너도 놀랐을 테니 일단 오늘은 좀 진정하고 집에 갔다가 나중에 차를 가지러 오자 라고 했다면 과연 우리 어머니가 계속 운전대를 잡으실 수 있었을까? 지금은 정말 자칭 베스트 드라이버십니다. 스틱 운전도 잘 하시고요. 아버님이 하드 트레이닝으로 운전을 잘 하고 다니시는데요. 그러한 경험이 다 토대가 되어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 저렇게 좋은 멋진 운전을 하시는 분이 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투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투자에서 늘 성공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거는 제가 볼 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패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느냐가 결국은 좋은 투자자로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제 좋은 이러한 호황기 시장에서 부동산 투자를 계속 이어오시다가 조금 본격적으로 투자하시다가 2021년에 고점에 매수하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고요. 종종 상담을 통해서 뵙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부부가 그러한 상황이 돼서 찾아오셨었는데요. 초기에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계속 부동산에 투자를 불려 나가시다가 2021년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에 임하셨던 케이스셨어요. 근데 지금 매매가도 하락하고 무엇보다 전세 가격이 빠지게 되면서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에 있으신 상황이었는데요. 부부가 들어오시는데 표정이 어둡지 않았어요, 일단. 그리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로 굉장히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무엇보다 저랑 이제 이런저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다음 스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음엔 여기를 좀 관심 갖고 보고 싶다. 이쪽을 좀 보고 있는데 어떠냐. 이런 걸 물어보셔서 제가 굉장히 반갑고 다행스럽고 너무 좀 저도 괜히 안도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마음이 좌절되고 너무나 이제 스스로를 자책한다거나 마음이 서로를 탓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다시는 이 투자의 시장으로 돌아오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분들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은 나중에 좋은 결과를 꼭 얻어가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사실 제일 문제는요, 2008년 9년도에 고점에서 매수하셨다가 하락기를 경험하시고 이 부동산 시장을 아예 떠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보다 더 문제는 떠나고 났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시장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2013년부터. 그래서 지켜보다가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잘못 생각했네 하시면서 2020년도에 2021년도에 매수에 뒤늦게 나서신 분들이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죠. 지금 상황이 되면 내가 역시 난 부동산과 인연이 없는 사람인가 봐 이러면서 부동산을 완전히 떠나버리실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2022년도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좀 극한의 시장이었습니다. 우리 자체의 시장 자체의 힘보다 외부적인 변수가 시장을 크게 흔들었던 한 해였어요. 그리고 2023년도 결코 만만한 시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2023년 하반기 어느 시점부터는 시장의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무도 사실은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2023년 한 해를 지나가기 위해서 너무 이제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털어버려야 되는 좀 극한 상황에 처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도 결국은 그 다음 스텝을 위한 좀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꼭 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마음이 우울하시고 좀 낙심되어 있는 많은 분들께 정말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비록 지금 당장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올 한 해 열심히 이 상황들을 우리가 이겨내는 담대한 용기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렇게 됐구나 하고 웃을 수 있는 그 한 해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23년 더 열심히 좋은 콘텐츠 만들고 여러분들께 또 좋은 모습으로 계속 소통하고 그런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